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자, 이번에는 신뢰성 샘플링과 안전계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뢰성 샘플링 검사 기법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3번 신뢰성 샘플링 검사에서 고장 척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50곡선 개념하고 똑같은 건데요. 원래 50곡선에서 좋은 노트의 고장률이라면 람다 제로가 되겠죠. 람다 0이 될 것이고요. 람다가 되겠죠. 여기는 합격 확률이에요. L 람다가 돼야 되겠죠. 람다에 따른 합격 확률이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 우리가 이거를 AQL, LQ 이렇게 불렀죠. 근데 이거는 이제 품질이니까 신뢰성은 뭐가 되겠어요? ARL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ARL이 되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원래 FR이잖아요. 이게 Failure Rate. 그래서 Failure Rate를 여기다 써요. 일단 그 다음 여기는 받아들이고 싶은 노트 Acceptable이죠. Acceptable Failure Rate, AFR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냐면은 불합식시키고 싶은 거, 로트 토러런스가 들어갑니다. 로트 토러런스를 해서 불량률에 들어가는 LTPD 공식에 들어가는 건데요. LT가 들어가요. 근데 LT 잘 모르겠잖아요. 그냥 LQ에 L을 썼다고 생각하세요. T 관계없이 그냥 L 트러블? 페일리어 레이트? 그건 토러런스라는 뜻인데요. 로트 토러런스. 그냥 L 트러블이라고 하세요. 리미트 트러블. 뭐 아무나 외우면 되는 거지. 뭔 상관이 있어. 그래서 LTFR과 고장 시간이죠. 이쪽에 이제 LTFR이 LTPD, FD가 아니라 PD라고 하는데요. 로트 토러런스 퍼센트 디펙트 그래가지고 한계 분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거예요. LQ하고. 다만 이제 선별형에서 쓰는 거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불량률,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ARL이라고 들어가야겠죠. 이 ARL은 이거하고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냥 별도로 AQL 대신에 ARL이라고 쓰고, 원래는 AFR이죠. FR을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고장률. 그래서 고장률 함수이기 때문에 원래 FR을 기준으로 한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두 마리를 같이 잡으세요. 4번 신뢰성 샘플링 검사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품질의 척도로 MTBF하고 람다가 있죠. 세타임 람다 수명이니까 위험률 알파 베타의 값을 아주 크게 취한다예요. 작게 취하면 너무 표본수가 많아져서 실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리스크가 있더라도 표본을 좀 크게 하는 쪽으로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정시중단과 정수중단은 이거는 신뢰성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지수분포와 Y분포를 가정한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것도 맞는데, 지금은 이거 말고 대수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대충 이게 옛날 문제니까 대충 다 맞다고 보면 됩니다. 자, 어쨌든 답은 2번이 틀렸죠. 알파 베타는 조금 위험하더라도 크게 취하는 게 실험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6번 계량일의 샘플링 검사에서 샘플 수와 N과 총 시험 시간까지 실험을 해서 발생한 고장 개수가 총 시험 시간까지 바로 뭐겠어요? 정시 중단이죠. 발생한 고장 개수가 합격 판정 개수보다 적을 경우에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시험 시간까지라는 얘기 때문에 정시 중단 시험입니다. 7번 계량일의 샘플링 검사에서 샘플 C와 중단 고장 개수가 주어지고 정수 중단 시험입니다. R번째 고장이 발생할 때까지 실험하였던 데이터 위버에서 MTBF의 추정값이 합격 판정 시간보다 클 경우 로트를 합격시키는 검사 방법은, 정시 중단은 앞에 얘기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뒤에는 반대로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까는 적을 경우 개수보다 이렇게 꼭 이게 정수 같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앞에서 중단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때까지 개수가 올 때는 중단해서 시간이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정시 같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중단이 개수에 중단했냐 시간으로 중단했냐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9번
평균 수명이 400시간 정도면 합격시키고 싶은 제품이 있다. 이 제품의 샘플을 10개 시험장에 걸어서 고장난 것은 새 것으로 계속 교체했다. 교체했으니까 뭐 10개가 끝까지 돌아간 거죠. 160시간 동안 실험했다. 1600시간 실험한 거네요, 뭐. 근데 이제 몇 개 고장났냐? 몰라요. 시험 중 고장날 수가 몇 개여야만 400시간이면 평균 수명이 이게 400시간 넘어야 된다 그랬죠? 400시간이 되면 합격인데 몇 개까지 합격이겠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R은 400분의 10 곱하기 160이 되죠? 4번 이하면 합격이 됩니다. 아, 이거 뭐 이렇게 써야 되겠죠? 400시간까지 합격이니까 이 코드가 들어가겠네요. 10번 부품의 단가는 400원이고 시험하는 전체 부품의 시간당 시험비는 60원이다. 한 번에 60원씩 시험비가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총 시험 시간을 200시간으로 수명 시험을 할 때 어느 방법이 가장 경제적이냐? 예,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t 곱하기 n이죠. 예, 이렇게 시험을 해야 되는데 어느 방법이 가장 경제적이냐? 얘 단가는 400원이에요. 얘 단가는 60원이에요. 그러면 뭘 늘리는 게 더 쌀까요? 당연히 이걸 늘리는 게 싸죠. 그러니까 시험 시간이 제일 긴 게 제일 싸겠네요.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통밥으로 찍어도 이건 맞겠네요. 답은 1번이 되죠? 근데 뭐 그렇게 하면 뭐하고 계산해 보면 되죠. 뭐 5개를 40시간 시험한다 그랬으니까 5 곱하기 400 플러스 40시간인데 시간당 시험비가 60원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40 곱하기 60원. 얘만 보면 되죠, 뭐. 40 곱하기 400, 5 곱하기 60원. 그러면 이건 4,400원이죠. 얘는 16,300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풀거나 별반 똑같은 금액 계산한 얘기는 안 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니 60원짜리 늘리는 게 낫지 400원을 늘리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1번이 되죠. 11번 개수일의 샘플링 검사에 의해서 총 시험 시간을 92,000시간으로 하여 고장 개수가 0개이면 노트를 합격시키고 T가 92,000시간 실험을 하는데 R이 0개면 합격시키고 싶다. 람다가 0.0001 노트의 합격 확률을 구하시오. 예, 합격 확률은 고장 개수가 0일 때 합격이죠. 고장 개수가 0일 때 합격이니까 결국 이게 뭐 E- 람다 T가 되겠네요. 투하성분포로 본다면. 투하성분포로 고장이 하나도 안 일어날 때 아니에요. R이 0, 이때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니까 뭐 여기서 잘리는 거죠. 얘만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E-0.0001 곱하기 92,000을 하게 되면 합격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요. 1.01 곱하기 12-4승이 나옵니다. 이게 12-4니까 0.0000 이렇게 나가니까 너무 뭐하니까 100분율로 표현한 거죠. 예, 이건 합격 확률이니까 퍼아버가 아니죠. 합격 확률은 그냥 퍼센트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0.01% 이렇게 되겠죠. 예, 굉장히 낮은 값이 나옵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12번 밀리터리표가 나왔네요. 어떤 부품을 신뢰 수준 90%에서 밀리터리표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시니콜 1에서 여기죠. 예, 시니콜 1에서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람다 1이 10의 3승분의 1%를 보증하기 위한 개수일의 샘플링 검사를 하려고 한다. 람다 1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t를 곱하는 거예요. 1000시간으로. 이게 두 개를 곱하는 거거든요. 저 보증을 이 중에 선택을 하는 건데 그 10의 3승분의 1%다 그러면 1% 곱하기 10의 -3승이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00시간이니까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1%가 되죠. 1%니까 이게 0.01이 되죠. 0.01이 됩니다. 그래서 샘플 수는 몇 개냐 했는데 이거일 때 390개가 나왔죠. 답 끝났네요. 뭐 이게 하려면 몇 개 뽑느냐. 390개 이건 이거예요. 390개를 뽑아서
합격 판정 개수가 1개예요. 그러니까 1000시간 동안 하나 이내로 고장이 나면 합격. 390개에서. 그냥 뭐 있는 그대로 계산했죠. 그래서 390이다. 그러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네요. 신뢰성 축차 샘플링 검사에서 베타가 0.1로 로또형 불량률 람다원이 0.005이고 합격 분양 람다 제로가 0.001이라면 합격 판정선의 기울기의 S는 얼마냐? 예, 이거는 뭐 HA나 HR, S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분모는 똑같아요. 람다원 마이너스 람다 제로. 똑같고요. 그 다음 위에는 무조건 로그가 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사실은 빼기란 얘기죠. 로그로. 예, 로그로 빼기가 되는데요. 뭘 빼줄 거냐 하는 거예요. 우선 HA는 합격률끼리 빼주면 됩니다. 합격률이 제일 큰 값은 1마스 알파죠. 작은 값은 베타죠. HR은요. HR은 불합격이죠. 불합격의 제일 큰 값은 1마스 베타죠. 작은 값은 알파죠. 그 다음 이건 기울기죠. 기울기는 람다1이 람다 제로보다 크죠. 그럼 끝난 거예요. 공식 3개 다 외운 거죠. 이렇게 시험 문제에 대한 공식을 암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게 뭐냐면 로그 람다1이 0.05니까 마이너스 로그 0.001 나누기 0.005 마이너스 0.00입니다. 이게 기울기 S예요. 그러면 402.36이 나옵니다. 뭐 간단하죠? 그럼 HA는 어떻게 되느냐? HA는 0.95%인가요? 없네요. 뭐 알파 0.05라고 하죠. 그럼 0.95 나누기 0.1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HA도 그냥 구할 수 있어요. 562.8이 되죠? 시간은 망대 특성이죠. 플러스. 얘는 망수 특성이죠.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0.9가 되죠? 얘는 0.05죠. 0.05분의 0.9. 이렇게 계산하면 이 값이 나오죠. 15번. 신뢰성 축차에서 샘플링에 사용되는 공식 중 틀린 것은? 이건 맞았죠? HR에, 얘는 무조건 밑에는 빠지고요. 로그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HR은 틀렸네요. 1마스 R이 아니라 1마스 베타고, 얘가 알파가 돼야 되죠. 얘는 이제 사망 개념. 얘는 생존 개념. 생존 개념은 얘가 생존이죠. 생존 개념을 기준으로 들어간다. 얘는 사망 개념으로 들어가죠.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이거는 XA가 기서가 플러스니까요. 그럼 기강이 어떻게 되겠냐? 그럼 마이너스 HR이 되죠. 이게 플러스가 들어가는 이유는 망대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번. 람다 제로 0.001, 람다 1은 0.005. 이렇게 되는 신뢰성 계수 축차 샘플링 검사의 합격수는 어떻게 되느냐? 합격수니까 당연히 HA를 구해야 되는데, 로그 합격 기준이니까 1마스 알파죠? 베타가 되고요. 여기 람다1 마이너스 람다 제로가 되는데 무조건 이 분모는 그거예요. 람다1 마이너스 람다 제로. 그러면은 0.005 마이너스 0.001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로그 0.95, 0.05라고 했으니까 밑에가 0.1이죠. 그럼 이 계산하면 562.8이 됩니다. 563인데요. 답이 이거죠? 하지 않아도 그냥 알겠죠?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요. 이거 마이너스는 무조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이건데, 답이 이게 나왔으니까, 이게 맞겠죠, 뭐. 얘는 어떻게 계산해요? 로그 0.005 나누기 0.001을 0.005 빼기 0.001 하면 됩니다. 그러면 402가 나오겠죠? 17번. 어떤 일회성 장비의 신뢰도가 0.95 이상이라는 것을 신뢰수 중 90%로 보증하기 위한 필요한 샘플 크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저도 그 공식의 유도 과정을 본 적이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신뢰도에서 최소 신뢰 수준을 보증하기 위한 방법은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은 마이너스 로그 알파분의 마이너스 로그 RT가 돼야 되는데, 이 관점은 얘가 이제 신뢰 보증을 하는 그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뭐냐면 HT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적 고장률이 기본적으로 이 형태로 만족하느냐. 이제 이런 형태의 관점으로 만들어진 그런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3이 되겠죠. 보통 이게 0.1이 되니까 여기는 보통 90% 들어가는데 보통 이 베타 영역이기 때문에 90%를 많이 줍니다. 그 신뢰도에 있어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이게 2.3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미 포화동포에서 많이 계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걸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상태로 풀어보면 신뢰도가 지금 95%라 그랬죠. 이건 0.10이 되고요. 그래서 이 상태를 풀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44.89가 됩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는 이게 두 개 약분되니까 공식 자체는 약분해서 로그 알파를 로그 RT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간섭이론과 안전계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번 간섭이론의 부하 강도 분석 곡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간섭이론은 여기가 이제 강도가 이렇게 있으면 부하가 이렇게 걸리죠. 이게 부하가 걸리고 강도가 걸리면 부하 가장 높은 거에서 강도 가장 낮은 걸 따지는 것을 안전계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부하랑 강도가 역전되는 것을 불신뢰도 FT라고 합니다. 자, 뭐 이 관점으로 주로 시험이 나오죠. 부하의 평균이 크면 망하는 거죠. 부하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고장이 늘어나게 됩니다. 부하의 분산이 클수록 산포가 커지니까 당연히 신뢰도는 나빠지죠. 부하 강도가 겹치는 부분, 역전 현상이 일어나죠. 이것은 불신뢰도이다. 이게 맞았네요. 부하와 강도의 분산이 같으면 산포가 같다는 얘기죠. 평균 차이가 작다는 얘기는 요 갭이 좁아지니까 점점 겹치게 되죠. 신뢰도는 나빠지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2번 부하 강도 모형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불신뢰도는 이게 부하고 이게 강도인데 어쨌든 역전 현상이죠. 이게가 FT가 되니까 이거는 무조건 맞죠. 부하가 강도보다 크면 불신뢰도가 됩니다. 고장의 발생 확률은, 이게 고장률이에요. 확률이죠. 고장 확률. 고장 확률이다. 당연히 맞죠? 안전계수가 작다는 얘기는 이게 전진하고 이게 후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계수가 작아지죠. 그래서 안전계수가 작을수록 고장이 증가합니다. 이게 당연히 맞네요. 그 다음에 부하보다 강도가 크면, 그러면 이게 강도가 부하보다 큰 거죠. 이러면 좋은 거죠. 뭐 이게 올라가니까 고장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제품의 파괴 강도는 50 이상이다. 파괴 강도의 크기가 평균 4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제품의 파괴 강도는 50 이상이다 그랬어요. 근데 강도가 스트레스가 오는데 강도가 40에서 10의 제곱이 오게 되면 이 제품이 파괴될 확률은, 이놈을 무시하라. 50을 무시하면 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50보다 클 확률은 이런 얘기예요. 스트레스보다 50보다 클 확률이니까 스트레스를 무시하면 되죠. 얘를 무시하라. 어떻게 하면 돼요? 40을 빼고 10으로 나누면 되죠. 이건 뭐 50 빼기 40 나누기 10 하면 이거 1.0이죠. 그러니까 G가 1보다 크다. G가 1보다 크면은 답이 2번이 되나요? 간단한 문제죠. 5번 재료의 강도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2이며 하중은 평균이 45. 이건 부하죠. 부하가 평균이 45,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파괴될 확률은, 뭐 고장이라는 게 부하가 능력을 초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G로 바꾸면 능력에서 넘어가니까 이제 마이너스 부하가 되죠. 능력 마이너스 부하니까 능력이 강도가 50이고 하중이 45죠.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분산은 가법성에 의해서 각각 표준편차의 제곱, 표준편차의 제곱이 되니까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나누면 별로 안 좋은 수가 나오겠는데 1.76777이 됩니다. 1.77이라고 해야겠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6번 부하의 분포는 1530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부하는 1530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강도의 분포는 164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오겠네요. 이 제품의 고장날 확률은 불신뢰도니까 불신뢰도는 부하가 강도보다 큰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고장이 나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G로 환산하면 넘어가면 강도 빼기 부하가 되죠. 평균의 강도가 1600이고 부하가 1500이니까 1600 빼기 1500보다 크다. 그게 되고 분산은 두 개가 다른 거니까 분산의 가법성에 의해서 30의 제곱 플러스 40의 제곱 하면은 V가 되죠. 예, 이건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죠. 이게 50이 되잖아요. 그럼 약분하면 2.0이 나오죠. 그래서 분산의 가법성이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2.0보다 크면은 뭐 하나마나 이건 2.28%죠.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2.0이나 이런 것들은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현재 지금 보면은 안 줬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95%나 2.0, 3.0 이런 거는 안 줘도 시비를 못 걸어요. 7번 강도는 평균이 4,000이고 표준편차가 400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부하는 평균이 3,000이고 표준편차가 30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부품의 신뢰도는 얼마냐? 신뢰도는 생존 확률이니까 정규분포에서 강도가 부하보다 클 확률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생존 확률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G는 부하에서 강도를 빼야죠. 부하가 3000이고 강도가 4000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표준편차는 뭐 가법성에 의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네요. 400제곱 더하기 300제곱. 이건 여기는 300이니까 300제곱 기환이면 400제곱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건 500제곱이죠. 500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되죠. 마이너스 2면은 977이 답은 3번이 됩니다. 8번 어떤 재료에 가해지는 부하의 평균은 20이고 표준편차는 3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하가 20에서 3의 제곱이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강도는 35에서 표준편차가 4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죠. 이렇게 계속 보통 이게 줄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많이 주거나 같은 숫자를 주든가 그래요. 이 재료의 신뢰도. 신뢰도는 고장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가 부하보다 큰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죠. 불신뢰도의 반대라고 봐야죠. 이렇게 되면 얼마냐 그랬으니까 넘어가면 부하 빼기 강도가 되죠. 부하 빼기 강도니까 20-35가 되고 여기는 이거 두 개가 피타고라스 정리로 되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5고 이게 5니까 계산하면 하나 마이너스 3.0보다 크다가 되죠. 1 마이너스 0.00135죠. 뭐. 이것도 역시 안 줬죠. 그러니까 99.87%. 이거 찍으면 안 되죠. 이거 찍으면 얘는 양쪽이니까 틀려요. 답은 4번이 됩니다. 10번 부품에 가해지는 부하는 평균이 25,000, 표준편차가 4,272인 정규분포를 따르며 평균이 25,000, 표준편차가 4,272인 정규분포를 따르며 부품의 강도죠? 평균이 5만인데 강도의 표준편차를 몰라요. 모르고 신뢰도가 0.99가 요구된다. 신뢰도는 당연히
강도가 부하보다 커야 신뢰도죠. 그러면 G값이 부하 마이너스 강도인데 부하가 25,000이고 강도가 빼기 5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루트 4272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y의 제곱인데 얘가 0.99일 때 이걸 계산하면 G는 마이너스 3.1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25,000이죠. 마이너스 나누기 루트 4272의 제곱 시그마 y 제곱이 마이너스 3.1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뭐 이거 마이너스 약분하고 나면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네요. 시그마 y 제곱은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게 1로 넘어가면 3.1분의 25,000인데 제곱을 해야겠죠? 제곱을 해야 루트를 벗길 테니까 제곱을 하고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4,272의 제곱이 되죠. 이걸 루트 씌우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이구 시간이 어마어마해요. 4, 6, 7, 8, 6, 4, 3, 6 그러므로 시그마 y는 6840이 나옵니다. 답은 1번이 되죠. 11번 이번에는 안전계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간섭이론의 부하 강도 모델에서 부하가 이렇게 되는데 뭐 간단하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능력이고 이것이 부하일 때 여기서 플러스 2 시그마 그럼 여기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2 시그마 이것의 비율을 m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m은 능력이 위에 있죠. 뮤 능력에서 마이너스 2 시그마 능력을 빼면 뮤 부하에서 플러스 2 시그마 부하인데 이것이 보통 nx라고 돼 있는데 2를 쓴다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게 다 2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위에 분자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고요. 분모는 플러스가 돼야 되죠. 아니죠. 예, 여기 맞았으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간단한 식이죠.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한번 풀어볼까요? 부하의 평균은 1이고요. 이게 1이죠. 부하의 평균은 1이고 표준 편차는 0.4이다. 2 곱하기 0.4. 왜 2를 곱하냐고요? 나와 있잖아요. 안전계수는 2이고 원래 2로 하는데 지가 2로 내지 뭐 딴 걸로 내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Y쪽은 어떻게 되나요? Y는 강도의 표준 편차 0.4이다. 얘가 0.4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균은 없네요. 평균 강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안전계수를 줬겠죠? 네, 안전계수를 2로 한다 그랬어요. 얘가 2가 되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우리가 뮤 능력을 구하는 건데 마이너스 2 곱하기 0.4는 안전계수 2 안에요. 넘어가면 1 플러스 2 곱하기 0.4인데 이거는 1.8이니까 뮤 능력은 2 곱하기 1.8, 3.6이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2 곱하기 0.4. 4.4가 나오는데요? 네, 제로의 평균 강도는 4.4여야 한다. 그래야 안전계수를 2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멀어야겠죠? 품질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